아니 뭐 전문 분야가 건축적이시니까 시골 가서 살고 이런 거는 뭐 걱정이 없네요. 그렇죠. 아마 저 기능으로 봐서 뭐 제가 안 그래도 뭐 이렇게 농촌 쪽에 가서 가는 분들이 제가 이제 혹시 아는 분들 통해서 가서 가보면 정말 이 집이 너무너무 건축을 모르다 보니까 사실은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예. 지방에. 집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집이 지어질 때까지는 새 집이지만 굉장히 유지 관리가 필요한데 예. 유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뭐 가면 한 번씩 연장 가져가서 막 한 번씩 고쳐주고 뭐 이렇게 예. 이제 작동하는 것들은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시골 사는데 아무런 뭐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요. 뭐 시골 가시면 뭐 가서 하실 일에 대해서 전부 전문가니까. 아, 그건 뭐 두려워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 그래도 영상에 여러 번 올리시고 뭐 이런 건 아마 그 10월에 기농 기촌 하려는 분들에 대한 그 마음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 조로님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해서 일을 하는 거는 뭐 일을 할 수 있다. 는 생각은 하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상을 떠난다는 게 예. 막연하고 좀, 근데 오래 자기 일을, 저도 오래 일을 한 만큼의 오히려 두려움이 더 커. 예, 맞습니다. 예. 이제 너무 오랫동안 한쪽 길을 오다 보니까 왔다 갔다 했으면 좀 덜 두려운데 한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걸 벗어나면 내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데 대한 두려움 약간 그런,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올 때 네. 속에 가서 내가 내 손으로 집 지어놓고 뭐 그냥 살아본다. 이게 두렵다 이런 생각 같은 건 뭐 애시당초 들 여지가 없고 네. 그냥 아 이것도 또 뭐 어쨌거나 엎어진 김에 쉰다 뭐 이런 것처럼 잘 됐다 또 새로운 경험 이제 하게 됐구나 뭐 그런 기대감 같은 거 물론 뭐 여러 가지 힘든 건 있었지만은 그랬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하면서 귀촌하시려는 분들 얘기를 이제 많이 들어보니까 이 알맹이가 뭐냐면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맞습니다. 어제도 그 한 번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내가 했는데 대체 사람 사는 건데 여기 사냐 저기 사냐 이 변화인데 뭐 때문에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고민하는지나 모르겠다고. 그건 그냥 내 그 심경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아 그게 꼭 실제로 뭔가 어려워서라기보다 변화라는 게 저는 그냥 우리 본능적으로 오는 계약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심리적인 현상으로 보면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기가 그렇죠. 어렵다는 얘기죠. 사실은 가지고 있고 지금 있는 거에 대한 사실은 그걸 그것을 내려놓고 사실은 다른 어떤 세계로 간다는 게 두려움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김 사장님처럼 이 사업을 내려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로 옮기면 예, 뭐 예. 그런 것도 저는 그 측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오랫동안 해왔고 이제 근데 지금 사실 100세 시대에 향후 3, 40년을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야, 이걸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 평생 동안 닦아온 그 기능을 활용하면 좋겠다. 그렇죠. 네. 저도 여기 가서 살아보니까 제가 50세에 여기 왔거든요. 빨리 오셨다. 그쵸? 예, 50세에 왔는데 그때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젊을 때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젊으신데. 근데 지금 이렇게 여기서 10여 년간 이렇게 살아오면서 시간이 점점 그러면 예. 졸업하면 계속 여기 사신 거예요. 예, 요 지역에서. 예. 그럼 요 집은 아니었죠. 저 차 세운데 저 위에 야, 예. 언덕배기에 지금 텐트 쳐놨습니다. 네네. 그 자리에다가 제가 이제 흙으로 거기에 흙집. 예, 그 땅을 깎아서 그 흙으로 이제 오두막을 이제 하나 지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5년간 정도 살다가 여기 지금 지붕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야생초 효소 생산한다고 공장이 예. 필요해서 이제 이 그 공장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발효. 예, 발효. 예. 근데 뭐 공장에는 이 조그만 시설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서 그렇죠. 이제 허가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에서 지었는데 되게 또 아무래도 이 흙집보다 약간 더 편리하잖아요. 화장실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저기서 또 이제 몇 년 살다가 지난 가을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 집을 지은 겁니다. 건축을 하시기를. 예, 이거는 뭐
사실 비용이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지었는데 맞습니다. 건식 공법이죠, 예, 사실은. 여기에서 이 살아보니까 네. 흙집도 그렇고 저런 집도 그렇고 여름에 장마가 막 2달씩 이렇게 된다거나 이러면 습하고 곰팡이 피고 네. 뭐 이런 문제, 네, 네. 그다음에 또 관리하는 문제, 네, 네. 뭐 이 단열 난방 문제 이런 거 다 고려해 보니까 이게 제일 싸면서도 제일 여기 적합한 건축 형식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이걸로 했는데 비용도 제일 싸고 잘하셨죠. 예. 잘하셨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뭐 보통 그 건축 얘기하기는 그 콘크리트 건축을 우리 가장 그 단단한 집으로 알고 있지만 예. 사실은 이렇게 그 이런 그 전원 주거 형태는 이걸 이제 건식 공법이잖아요. 예. 건식 공법인데 이제 밑에 공구리 치고 기초 치고 그다음에 시연강이나 예. 빔 골조로 잡아서 예. 예. 그다음에 이 판넬 붙여서 지금 뭐 이제 뭐 지금 안에 뭐 단열은 당연히 하셨잖아요. 단열은 완벽합니다. 제가 완벽하죠. 살아보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절대 이게 콘크리트 건물에 못지 않아요. 절대 특히 못지 이제 않습니다.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아마 여기다 너무 욕심을 내서 멋진 집을 지어보겠다. 예. 그거는 오히려 욕심이죠. 맞습니다. 이게 되게 저는 만족스럽고 아주 뭐 단열 문제도 확실하고 관리하기 되게 편하고 징크로 이렇게 씌워서 또 이 주변하고 컬러 좀 무거운 색감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징크를 약간 밤색으로 이렇게 감으셨네요. 그죠? 징크 판넬을. 예. 징크 판넬이 아니고 이건 그 징크 칼라 판넬은 판이죠? 칼라 강판이죠. 예, 칼라 강판이죠, 예. 사실은. 예. 징크는 너무 예. 가격이 예. 너무너무 비싸니까. 그냥 요즘 이 징크라고 그냥 이름 예. 무늬만 징크. 부르죠. 그냥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한번 좀 드십시오. 예. 아유, 저는 제초에 닉네임을 조로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저 이제 이렇게 좀 찾아봤죠. 예. 뭐 검색어 나오니까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인 조로바. 예. 거기서 그죠? 예. 자유로운 거. 그리스인 조르바 이게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네, 카잔차키스, 예. 이제 작가가 쓴 건데 이 양반은 그리스의 나중에 문화부 장관인가 그것도 하고 했는 아주 세계적인 작가예요. 그 이제 이게 뭐 유명한 소설이기도 하고 워낙 뛰어난 작품이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뭐 일명은 여행기라 하기도 예, 하고. 그 좋은 소설인데 그냥 이 여기에 나오는 조로바라는 이 주인공의 캐릭터가 자유의 아주 화신이죠. 예, 자유의 상징이고 자유로운 영혼이고 네. 이제 그래서 여기 우리가 시골에 와서 살면서 중요한 가치는 뭐 자유지 뭐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그렇죠. 뭐 평등 이런 건 얘기할 예. 거 없고, 네, 독립적으로 하니까. 예, 도시에서의 삶이라든가 이 자본주의 이 시스템 속에서 사는 건 사실은 자유가 없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유가 없죠. 웬만해서는 자유라는 거를 진짜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뭔가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고 항상. 그때. 예. 근데 여기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사니까 이 자유를 마음껏 즐기고 그렇게 사는 게 목표다. 그래서 이제 조르바로 이름을 이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구독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네.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뭐 세대가 졸업하냐고 세대가 비슷해서 그런지 공감대 형성이 많이 좀 되는 거죠. 예. 생각이나 느낌이 뭐 살아오신 경력이나 뭐 이력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지금 현재 세대 간의 감정 이건 뭐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같은 시대의 뭐 모든 사건들을 같이 경험했으니까 그건 뭐 다른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느낌들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어땠고, 그렇습니다. 10살 때 어땠고, 20살 때 어땠는지, 네. 세상이 어땠는지 같이 경험했으니까 뭐 동지지요, 뭐 우리.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더 구독을 뭐 제가 어차피 지금도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그걸 사실은 뭐 이렇게 오랫동안 뭐 이렇게 본다든가 이렇게는 못 하는데 잠시 이제 뭐 일이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뭐 보면 이렇게 굉장히 그 공감이 형성이 와야 되는 게 굉장히 그 진솔하게 다가오는 거 그리고 뭐
그 경매도 어떤 지금 다른 분도 그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던데 경매에 뭐 물론 공인중개사가 가지고 계시지만 경매 쪽에 사실은 많은 도움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주려는 그런 것. 사실 대부분 이제 어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그걸 약간의 그 영업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경매가 많이 올라오죠. 예. 사실은 경매 쪽에 유튜브에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거의가 다 영업, 나중에 연락을 해보면 거의가 영업으로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조건 없이 이렇게, 뭐, 나눔 하듯이 하신다고 해서, 그것도 참 좋은, 좋게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좋은 가치를 공유하고, 어쨌든 뭐, 뒤촌에 귀농하려는 사람이 큰 도움을 이렇게 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진정성이 분명히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집사람이, 저도 이제 뭐, 나이가 비슷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좀, 체력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김밥 전문점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집사람은 저는 지방이지만 저는 시내 극장 옆에 저들의 집은 있었고 예. 시내 그거 있잖아요. 그 왜, 예. 그 읍내. 예. 집사람은 거기서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 시골이 있잖아요. 예. 그 저기 약간 지방 그 소도시를 위시한 그렇게 살아니까 그 농촌적인 그 어릴 때 큰 자기가 그 왜 뭐랄까요 추억이랄까 이런 걸 네. 항상 또 돌아가고 싶어하는 모드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우선 건강이 하여튼 어쨌든 한 이틀이라도 이렇게 시골에 가서 공기를 쐬면 훨씬 컨디션이 딱 좋아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특별히 나쁜 데는 없지만 전반적인 장기가 좀 약하고 폐기는 좀 약하고 위도 좀 약하고 뭐 자반적으로 장도 좀 약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조금만 환경이 나쁘면 이 사람들은 드러나고 환경이 조금만 좋으면 그게 사실은 좀 별로 안 드러나는 뭐 이런 병이죠. 그럼 병이라고 할 수는 예. 없죠. 환경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어디 살면 안 좋겠나는 얘기를 자꾸 하죠. 아, 그러면 이 집에는 그 사모님이 더 이 귀촌에 관심이 더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장님은 돈 버느라고 바빠가지고 돈 욕심 나가지고 빨리 좀 더 왕창 벌어놓고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저도 왕창 벌진 못했고 이제는 좀 작게 합니다. 좀 전에만큼 왜 큰 힘을 관심을 다 쓰지 않습니다. 뭐 그냥 조금 적당히 하죠. 이제 뭐 애들도 뭐 휴가도 시켰고 뭐 등등 하고 이런 이제 입장이라. 뭐 편하신데 뭐 예.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이제 상황은 그런 상황인데, 그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그 일상을 안 해도 되지만, 예. 그 일상을 논다는 데 대한 굉장히 그 뭐랄까, 그 좀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굉장히, 하여튼 제가 이해는 합니다. 요즘 어,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게 다 누구나 있구나. 예. 그건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예. 가야 된다는 이런 거. 시골에 이렇게 살아보면요 재밌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이 재미를 갖다가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느낄 즐길 줄 모르면. 예, 즐길 줄 모르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약간 좀 고독할 수도 있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이 또 될 수도 있어요.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제법 있더라고요. 근데 조라님, 근데 즐기려면 그 시간이 텀이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자기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즐길 때까지 뭔가 몸에 좀 뵈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 도의사 수십 년 살아온 사람들이 그걸 때를 금방 예. 확 벗고 변신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그 어릴 때 사시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는 그 원래 태생은 영주, 영주요. 네, 예. 예, 영주. 이제 경북 사람이죠. 예. 예, 영주 쪽이고. 저는 군입니다. 군이세요? 예. 그 내륙 쪽이시는 거죠? 예. 그렇죠. 뭐 군위가 사실은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니죠, 거기서. 예. 예. 그 영주 쪽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옛날에 1917년생이에요. 연세가 많으시죠. 이미 고인이 되셨고, 어머니 또 19년생인데 고인이 되셨지만, 옛날에 외정 때 대한임업개발주식회사 예. 살린 게 전신이죠. 그 총직에 계시다가 퇴직하고 나오셔가지고 울진 예. 아실랑가 몰라요. 아유, 잘 알죠. 네, 그 울진 쪽으로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 계셨던 거예요. 작은 아버지들이 그쪽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가면 제가 이제 그쪽으로 갔지요. 그래서 사실 이제 거기서 제가 쭉 성장을 한 거죠. 울진 쪽 거기도 뭐
잘 아신다면 뭐 그쪽에 부령 예. 계곡, 예. 부령사, 예. 뭐 성류굴, 예. 예, 그쪽에 하여튼 자연환경은 굉장히 좋은 곳이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말 저도 뭐 딱 그 집은 그 시내 엄내에 있다고 하지만 다 그런 환경을 누리고 예. 산 건 사실이죠. 그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딱 떨어진 시골 동네, 예. 시골 동네에 딱 음. 그냥 살았고 하니까. 그러면 뭐 이런 그 자연 환경 속에서 사는 게 익숙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릴 때 예. 그런 어떤 그걸 항상 왔으면 봐온 게 그거잖아요. 예, 예. 불령계곡 얼마나 좋아요. 그 옛날에 그 시절에 불령계곡이라는 건 와, 말로 다 표현할 수 근데 없을 정도로 그 무렵에 예쁘죠. 가보셨습니까? 아유, 저는 불령계곡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좀 상했는데 네, 네. 그 막 네. 계곡을 지나가는 이 교량 같은 것도 막 돼 있고 네. 그 다리 놓을 때 내가 가보고 진짜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예.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울진 쪽의 사람들하고 이런 이 내륙하고의 사실 그 연결을 연결을 위해서. 생각하면은 뭐 불가피해서 했겠지만은 제가 불령계곡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느 날 이제 가보니까 그 이제 구도로 지금 아래 그 고번한 구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막 하늘길이 하늘에 막 그냥 어마어마한 길이 막 터져 수십 미터의 예, 높이에 공사를 하고 예, 있는데 진짜 제가 진짜 그거 보고 그 울었습니다. 예. 너무너무 자연을 좋아하시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안타까워가지고 네.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지만은 그렇게 아름다운 계곡에 그런 게 그래 돼버리니까 막 형편없이 이게 어디 참 상하는 걸 보고 좀 마음이 아프던데 어쨌거나 예전에 그런 그 없고 정말 아름답던 시절에 불령계곡이나 그럼 뭐 거기 발담보고 예, 뭐, 뭐. 그건 뭐 계곡의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다 우리 그냥 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저는 그랬죠. 살았어요. 네, 저도 그럴 때 네. 가보고 불령사도 제가 되게 좋아해서 자주 가고 했는데 부령사. 뭐 성류굴이며 뭐며 네. 그런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에 다 살았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이제 아이 뭐 서울에 뭐 벌 만큼 벌어서 빨리 빨리 예, 그죠. 예, 시골 가셔야 되겠네요. 참 그게 제가 이제 앞으로 뭐 앞으로 세상의 삶의 목표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 유튜브에서 그 말씀도 하셨던데 보니까 그 이제 뭐 야 이거 너무 도심을 떠나면 서울을 떠나면 이제 뭐 저는 병원에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지사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병원에 가야 돼. 그 얘기도 유튜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병원에 가야 된다. 또한 저는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들이 출가를 했는데 그래도 뭐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보고 살아야 가까이 보고 살아야 안 되나? 그게 네. 되게 그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네.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이들, 아들, 딸, 손자, 이런 존재를 우리가 멀리 떠나면 이제 좀 보기 힘들어지지 조금 않나. 자주 보고 싶어도 네. 보기가 두 번 볼 거 한 번밖에 못 보잖아. 예. 그래서 이 그 양평이 땅값이 그래서 비싼 겁니다. 그렇죠. 귀촌하시는 분들이 양평은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이쯤 있으면은 뭐 너들이 주말에 웬만하면 하나 오겠지. 오라 하면 올 수 있지. 예. 그것 때문에 양평이 땅값이 그렇게 비싼 겁니다. 이런 데보다 뭐 몇 배 더 비싸죠. 몇 배 비싸죠. 몇 배 더 비쌉니다. 몇 배 비싸죠. 근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참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런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그 어떤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멀어서 못 온다는 거는 아주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죠. 저 지금 65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강원도 양구는 이게 최북단이죠, 우리나라에. 네, 그렇죠. 저 남쪽에 남해나 네. 고흥, 예? 이런 7시간 반 걸려요. 네, 그렇죠. 당일 코스로 갑니다. 뭐 볼 일이 있으면, 그러고 뭐, 야, 남해 바다 한번 보고 싶다 하면은 가요. 그 당일날 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젊은 자식이 길이 멀어서 못 온다. 이거는 정말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유 엄마 아버지 안 보니까 뭐 편하고 좋네. 그래서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순전히 저처럼 인정머리 없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멀어서 못 간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 대한 막연한 그
자기 상상을 하는 거죠. 예. 자기 상상을 하는 건데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결혼하고 나면 다 독립개체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너무나 그쪽에 끈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또 이 사실은 우리가 뭐랄까 이 우리 그 약간 정의 문화인 또 네. 우리 사람들의 약간 그거 빨리 그 좀 내려놓. 하기야 뭐 자식이 이미 결혼하면 그 두 사람과 우리도 그래 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네. 부모한테 뭐 얼마나 잘했는가 네. 사실은. 결혼해가지고 하면 저들 사느라 바쁘다는 핑계 대면서 부모한테 별로 잘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 도시 근교에 시골도 아니고 산골도 아니고 어주빙빙한데 이렇게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식들이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시간을 내서 그냥 가보는 일이 되는데 진짜 아닌 말로 불량계곡이라든가 네, 네, 네. 우리 동네 정도만 돼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여기 가을 돼서 단풍 쫙 들면은 엄청나겠는데요. 제발 오지 마라 해도 네. 애들이 손주가 있으면 손주가 족쳐가지고 우리 거기 빨리 가보자 해서라도 오게 되고 좋은 환경에 이렇게 가서 지내고 있으면 더 끌려서 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 살아보니까 이런데 여기 뭐 우리 여기서 서울만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렇습니다. 보통 예. 저도 보니까 한 조금 밀리니까 뭐 한 20분 정도 더 걸렸는데 그 정도면 뭐 낮 시간대 러시만 피하면 좀 예를 들어서 귀촌해서 여기에 산다고 누가 수갑 채워놓은 것도 아닌데 뭐 좀 이놈들이 한동안 못 봤네 좀 궁금하네 찾아오지도 않고 말이야 바쁜가 그럼 이제 여보 우리 오늘 갔다 애들 오자. 보러 한번 갑시다 여기 뭐 전철 타고 저끄덕 경춘선 열차 타고 혼자 나가서 서울 가서 애들하고 뭐 안 먹던 레스토랑에 가서 뭐 이렇게 고기도 한번 스테이크라도 썰고. 한번 먹고 그러고 옵시다. 그런 것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게 다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지. 야, 좀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조건에 제약을 걸면은 귀촌하는 게 점점 갈수록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는 나름대로 이런 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또 사람마다 또 여건도 다르고 하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맞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글쎄요 뭐 살아오는 그 과정이나 환경이나 그 사람의 그 방식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저 같은 사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이쪽 일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제 일에 몰두를 안 하면 안 될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쪽 일이 빠지면 사실은 그게 일단 요까지 일을 한다면 마무리돼야만이 손을 떼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약간 뭐랄까 일 중독자 같은 뭐 아니 그건 저는 어떤지 보면 야 이건 내가 좀 속담을 니 미친놈 아니냐? 아니 전에 지금은 참 나이 먹고 좀 제가 일을 피하려고 자꾸 지금 하지만 한창 일을 할 때는 야 이거 니가 좀 스스로 자문자다 그래서 니 좀 미친놈 아니야? 할 만큼의 일에 좀 이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을 내려놓는다는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저는 뭔 말이 이해하시죠? 예. 일을 내려놓는다. 야 그럼 내일 뭐 하지? 아침에 나 일해야 되는데. 김 사장님은 젊을 때 열심히 노력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몰두해서 이제 그 성공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성공을 하신 케이스고 그러니까 그 지금 일 중독이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게 무섭고 내가 여기 막 몰두할 일이 사라져 버리고 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럴수록 이제 빨리 때려쳐야죠. 예, 아니 그 말씀 맞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결심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가 큰 족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좀 이렇게 유튜브도 이제 졸업하면 유튜브를 보면 뭐 사람이 계속 이제 그 뭐 학습 효과를 가져와야 자기를 좀 변화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자 보면 그래 정말 장점 이런 저런 장점을 통해서라도 나는 내가 좀 그 이거보단 저걸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런 자기 체면도 자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 요번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참 초대를 하신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그래 직접 뵙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또 이렇게 내가 또 구독자를 하던 입장에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뵙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다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인 거죠.
예, 뭐 저한테 별 거 나올 건 없지만은 그래도 얼굴 보고 이렇게 우리 같은 세대로서 아이고 저도 뭐 다 그런 거 많이 경험했으니까 네.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잘 오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도 뭐 긴 시간을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결정을 하기는 해야 될 쯤이에요. 왜 뭐 또 집사람을 생각하더라도. 사모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네. 빨리 귀촌을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병원 가까운 데 가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상담하는데 네. 시골 가시면 네. 이제 앞으로는 병원이 없어도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지금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불편하시다는 거는 네. 시골에 가서 살면 즉시 완치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시는 그렇게 안 아프게 살 수 있어요. 건강하게 지금 뭐 시골에 가서 살면은 건강하게 살기가 되게 쉽습니다. 건강한 것 다른 거 없고 올바르게 잘 먹고 충분히 걷고 좋은 환경에서 재미나게 살면 된다는 거를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저는 병원이 없는 세계가 세상에 와도 하나도 겁 안 납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또 이제 그 성향이 다른 게 저는 사실은 뭐 거의 병원에 가는 일이 사실은 거의 네. 없습니다. 지금도 뭐 저들 나이에는 대부분이 그래도 약 한두 알 정도 안 먹는 사람이 저는 그래도 약을 먹지 않고 예, 아유, 훌륭하십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러지 않지만 뭐 아침에 약 식전에 먹는 약, 식후에 먹는 약, 뭐 점심에 해가지고 그 뭐 하면 야 뭐 간식을 그렇게 많이 먹냐 그러는데 저는 뭐 지금도 사실 약을 먹는 예.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건강도 이런 문제가 약간의 어떻게 보면 집사람하고 저하고 함께 이제 건 3, 40년 살아가면서도 뭔가 이 언밸런스가 있으니까. 근데 비슷하면 상대를 이해하기 좋은데 예. 이게 야, 이거 어떤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저거 아파야 되지? 근데 본인은 굉장히 고통이 심하다는 건데 그 고통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예. 사실은. 네. 집사람하고 제가 15년 전에 결혼했거든요. 네. 여기 와서 결혼했습니다. 아 여기 들어오셔서. 예. 그때 당시에 저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어땠냐 하면은 지금 뭐 다음 달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다음 주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음. 막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크서클은 막 이렇게 막 팬더처럼 있고 뭐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 정도. 그런데 여기에 살면서 지금은 이제 저 사람이 계속 큰 소리 치는 게 나보다 훨씬 이제 건강해졌다는 거죠. 그렇게 이 상황이 크게 변했어요. 변했는데 그거는 여기서 뭐 우리가 특별히 그 어떤 처방을 한 건 없고. 한 게 아니라 네.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씁니다. 좋은 음식을 이제 올바로 먹어야 된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거의 뭐 여기 와서 계속 매일 한 10km 정도는 뭐 매일 걷습니다. 걷고 여기서 뭐 우리 밭이죠. 텃밭이 저 한 뭐 서너 평 되나? 저게 우리 텃밭이고 나머지는 두 분이 예. 뭐 심으시던데 그때 예. 뭐 골파고 하시던데 골짜기 넓어도 예, 예. 다른 농사 안 짓습니다. 안 짓고 그냥 그게 또 일이 되지요. 예, 어떻게 보면 그게- 그게 또 나를 예. 또 옥죄는 일이 되니까 예. 많이 하면 예. 그냥 이거는 그냥 즐기는 용도로 쓰는 거지. 이거 풀밭은 나서 활동하는 장소. 뭐 저기 뭐 풀숲에 꽃도 보고 왔다 갔다 노는 데 쓰고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뭐 또 저는 방송도 하고 이전에 뭐 목수일도 했고 뭐 풀도 베서 팔고 뭐 그만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일들을 계속 여기서 뭐 15년 동안 계시니까 뭐 얼마나 많은 일을 예, 많이 했죠. 그래서 또 이것저것 바꾸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별 다른 일은 안 하고 방송만 좀 하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또 뭐 작가니까 책도 쓰고 뭐 계속 강의도 하고 예 강의도 뭐 예. 진행을 하시던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는데 그건 이제 무리하지 않게 그냥 적당히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즐기는 거잖아요. 예 그냥 뭐 다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큰 압박을 받지는 않아요. 이제 지금 그런 식으로 사니까
건강하더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조건 건강합니다. 이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이제 발목이 한번 부러져서 네. 병원 신세를 한번 지긴 졌는데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 그거야 뭐 물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방 예. 사모님 또 시골 가시고 뭐 재미나게 사시면은 대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예요. 대번에 다 해결됩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사실은 하면서 이제 그 결정을 내리는 게 사실은. 예. 그래서 뭐 제가 솔직히 뭐 그 일 중독자다 이렇게 바로 지금도 그걸 다 지금 뭐 가벼워지려고 많이 내려놨지만 예. 사실 그건 마음속에는 사실 아니에요. 그저 내려놓은 것처럼 하는 것밖에 없지. 뭐 새벽에 그 이제 전 약간 새벽형이라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이제 보통 한 3시 반, 4시 반, 3시, 4시 정도 되면 일어나죠. 우리 일이 특징이 새벽에 일찍 예, 한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그게 뭐 그냥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와서 사실 새벽에 어디 갈 데도 별로 없는데 현장에 그렇게 빨리 안 가도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딱 지금 막 준비를 막 하는 거죠. 뭐 이제 제가 로드샵, 예, 정말 로드샵이죠. 그냥 순수 사무실만 아니고 예. 로드샵이 있고 약간 있는데 아마 가락동은 아시잖아요. 예, 합니다. 네. 그럼 뭐 일찍이 새벽에 나가서 막 준비를 막 하는 거죠. 이게 마음이 막 바쁜 거예요. 네? 마음이 막 바쁜. 야, 이거 지금 빨리 오늘도 뭔가를 해야 된다. 막 없을 때도 현장에 있으면 당연히 현장 예, 하지만 없을 때도 없으면 없는 대로 불어가고 있으면 있는 대로 지금 마음 바쁘고 뭐 일단 이런 게 일상인데 그걸 참 말씀을 들어보면 뭐 집사람에 관련된 문제도 아마 거의 뭐 그러면 뭐 지금 본인이 특별히 호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뭐 이렇게 참 자연적으로 치유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저도 약간은 있는데 이렇게 뭐 말씀들도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하여튼 그걸 이제 언제 결심을 하나 이게 사실 관건이죠 사실은. 오늘 하셔야죠. 오늘 마음속에 이제 마음을 먹고 그건 뭐 제가 이제 이거 방송을 귀천에 관한 이제 이 내용을 방송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사람들에게 뭐 때문에 시간을 끄냐 당장 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이제 그건 뭐 하여튼 순수하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게 전 서울, 부산, 대구 이 3대 도시에서 이제 젊을 때 계속 그 사업을 했었으니까 그 도시의 그 삶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잘 알죠. 그렇죠. 도시의 삶이 뭐라는 거 알고 얼마나 참 그리고 이제 또 잘하려고 맘먹는 사람들은 도시의 삶에서도 더 그 아주 그 치열하게 이렇게 일을 하는 분들은 더 거기에 이제 얽매이고 매몰되고 중독이 안 될 수가 없죠. 성공하고 싶으면 안 되면 못 사는지. 예, 중독이 안 되면 성공하기 힘들죠. 그렇죠. 자기 하고 있는 일에 뭐 예를 들어서 뭐를 생각해내야 되는 일이라면 밤을 새워서 생각해낼 거고 뭐를 뭐 물리적으로 움직여야 해야 될 될 일은 일이라면 밤새워서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이기잖아요. 네. 경쟁에서. 근데 그런 생활을 막 그렇게 계속 저도 해왔지만은 막상 여기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좀 들고 이게 인생이 뭐구나 이런 느낌을 좀 이제 가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진짜 왜 그렇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드는데 그걸 또 좀 더 생각해 보니까 도시에서 우리가 젊을 때 그런 야심과 야망이 없고 그러면은 그 울적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렇지. 그러기도 하죠, 사실은. 목표를 놓고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한번 멋지게 한번 뭐 해보자. 이게 없으면 그 수십 년간 대체 뭘 위해서 어떻게 살 건가 생각해 보면 그게 그런 게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또 편안하게 여유롭게 다 뭐 버리고 뭐 자시고 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무슨 뭐 큰 명예를 가진 것도 아니고 돈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주어진 시간을 여기에서 즐겁게 살면 된다. 그 이상 내가 추구해야 될 뭐 가치 같은 거는 일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이게 정말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역시 은퇴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은퇴하기 전에는 야심을 가지고 미친 듯이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랬을 예. 때 이게 즐거운 거지. 그래 해보지 예. 못한 사람은 이게 즐거울 예. 수가 예. 없는 거죠. 그저 하루 놀고 하루 쉬고 하루는 또 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살아온 사람은 사실 이 생활이 즐거울 수 없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나이 시대, 이 30대, 40대, 50대 뭐 정도는 막 그렇게 치열하게 또 살고 그게 네. 이 오늘까지 이렇게 지탱해주는 그런 그게 동력이 되니까 필요하고 좀 나이가 들면 그걸 빨리 또 팍 던져버리고 나면 또 기가 막힌 또 인생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 와서 살았는 15년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기라고 기억하거든요. 근데 졸업하는 처음에 사실 50대에 들어오신다는 게 네. 제가 보기에는 어떤 동기가 굉장히 큰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50대에 좀 들어오시긴 참 처음에 마음 먹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망해서 네. 노숙자 수준의 그런 처지에 이제 떨어졌죠. 네. 그때 이 40대 후반에 벌써 저는 망해버렸어요. 40대 후반에 좀 크게 뭔가를 하시려고 했. 예 그때 그 사업을 많이 했죠.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이제 많은 이 자본을 움직여서 하는 사업을 이제 왕창 한번 투자를 해서. 예, 했으니까 쫄딱 이제 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안전하게 오늘 뭐 1,000만 원 벌었고 내일 500만 원 까먹고 이런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면은 야 위험한데 그럼 스톱하면 되는데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좀 큰 자본이 움직이는 그런 그 사업들을 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막 좀 크게 한번 성공해보자. 이거는 크게 쫄딱 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뭐 주식 투자할 때 뭐 포트폴리오 하면 그건 관계없이 예. 무조건 막 몰빵 예. 큰데 야야 이거 되겠다 하면 그리고 제가 또 좀 이 그 무모한 그런 측면이 또 많은 그 인생을 다 사람이라. 거셨네 거기다가. 예. 그건 뭐 인생은 전혀 안 그렇고 돈만 돈만 그렇죠. 그래. 근데 이게 완전히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빠지니까 이거 재기하기 위해서 한번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하다가 근데 하고 싶지 않으세요? 대부분 그쯤 되면 야 한번 더 해야지 어쨌든 간에 뭘 끌어당기더라도 한번 해. 그 연상이 들지 않아요? 아직 50대 같으면. 근데 저는 그 시점에서는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망했기 때문에 별 그런 희망도 없을 뿐더러 거의 노숙자 수준의 그걸로 떨어졌으니까 안 되겠고 저는 뭐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어릴 때부터 이런 숲 속에 들어가서 네. 혼자서 조그만 오두막 지어놓고 그럼 꿈은 가지고 계셨네요. 예, 그죠? 유유자적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뭐 노자나 장자 같은 이런 그 삶에 대한 이제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에이 그러지 말고 이제 산골에 그때는 뭐 이 산속에 들어가서 제가 뭐 땅을 산다거나 집을 짓는다거나 그런 이제 돈도 없을 때죠. 네. 지리산에 들어가야 되겠다. 가서 이제 한 1,000m 되는 고지에 온막을 지어놓고 한번 살아보자. 예.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지리산에 가십니까? 예, 진짜로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렇게 실행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 집사람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그 무렵에. 예, 그 무렵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때 아닙니까? 예, 정말 바닥까지 완전 예. 바닥에 있을 때. 예. 그 무렵에 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도 이거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작가니까 서울에 살죠. 네. 방송 작가였어요. 여의도에 살고 있었고 저는 저쪽에 경남에 살고 있었고. 뭐 내용은 아니지만 잠깐 이제 그런 것도 유튜브에 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시단 정도는 알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내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이제 떠나려고 근데 그러면 동의 안 하실 것 같은데. 아니, 떠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그 내려와서 이제 저하고 만나가지고 어. 그러지 말고 어. 지금 여기에 옛날에 이제 조그만 땅을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아.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생각이 났는데 아. 괜찮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기 왔어요. 아, 그럼 이게 그 땅입니까? 예, 이게 바로 그 땅입니다. 그게 이제 15년 전의 일인데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황망했을 것 같은데 예? 그냥 그때 그 와서 보시다 황망해 그냥 이렇게 뚠둑처럼 이렇게 되면 뭐 네. 저런 숲속처럼 생겼죠. 그렇죠. 근데 아무- 와서 딱 봤을 때 아 이거 충분히 되겠다. 어. 그래서 뭐 돈도 없고 한데 혼자 텐트 쳐놓고 그 혼자서 삽질해서 흙집을 짓고 여기서 살게 된 겁니다. 어. 그때 이게 이제 용기는 좀 대단하네. 드라마죠. 예, 드라마네요. 이제 어쨌거나 그렇게 음. 그렇게 돼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여기 이 지금 보시는 이 모든 풍경이나 환경이 이제 제가 15년간 조금씩 갖고 온 거죠. 그리고 삶의 그런 내용도 예. 그러면서 좀 그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한 상태니까 이 모든 거를 그냥 단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가치를 여기서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저는 다 경험했죠.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기 그 상황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이 그 독자님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뭐 해주는 그것도 다 밑에는 그겁니다. 경험치. 예. 제가 뭐 도시에서 사업 잘 되다가 이제 이제 좀 됐으니까 뚝 어, 준비해 가지고 예, 와서 예. 예, 땅 그- 사고 뭐 하고 다 집짓고 한 건 아니죠. 예, 그거 딱 자르고 나 이제 여기 이제 시골에 산다 집 짓고 땅 사고 이거 하고 예. 제가 놓여 있던 상황에서 이런 아무것도 없는 진짜 무에서 네. 뭐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이 풀을 뜯어서 팔아야 돼 있던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그 진정성은 뭐 엄청나게 다가오고. 예. 예. 그거는 이 자리에서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니까 누구도 의심할 수 없고 예. 저 자신도 자신 있게 이제 얘기해 주는 그런 드라마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뭐 어떻게 뭐 체험 삶의 현장이라. 그렇죠. 체험 삶의 현장이잖아요, 여기가. 그거 힘들기도 하지만 그게 참 재밌고 그러니까 여기 김사님처럼 네. 어떤 삶을 지금 저기에 이 서울의 삶을 딱 던지고 네. 온다 하는 그런 변화하고 달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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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요. 저는 일이 있잖아요. 네. 돈은 주머니에 360만 원밖에 없는데 저 장소에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60만 원 주고 삽하고 뭐 곡괭이 뭐 이런 장비들 제가 샀어요. 60만 원 주고 저 이제 읍내 철물점에 가서 그거 가지고 집을 지었거든요. 네. 그 집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았지 않습니까? 살았습니다. 토담집에서. 예. 냉장고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5년간 살았는데 여름에 이제 김치가 없잖아요.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냉장고 없으니까. 예. 전기는 들어왔습니까, 예, 그때도? 막 이제 김치를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이제 담아가지고 저기 계곡에 흙을 이렇게 도랑을 이렇게 파면 찬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다 담고. 거기에 담궈 놓고 이제 그 음식은 그 냄비 하나에 이제 거기 아궁이에서 이렇게 해서 찌개 무조건 한 개. 된장찌개나 뭐 아니면 김치찌개나 이렇게 해서 먹는 생활을 5년 정도 했어요. 두 분이 같이 계셨어요. 예. 처음에 이제 내가 오두막을 딱 지어놓고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둘이서. 여기서. 예. 그러고 이제 혼인신고를 했죠. 야, 이 뭐 드라마인데요. 예. 드라마야. 그렇게 어. 5년간 아무것도 없이 이 그 아궁이에 된장찌개 만들어서 이제 밥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먹죠. 김치는 거기에 이제 찬물에 여름에는 1인식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버리고 와서 할 게 없어서 이 막 허전하고 황망한 이 상황을 다룬다 그런 문제는 사실 없었죠. 만약에 예. 조금 여유를 가져오셨다면 그런 과정을 안 거쳤다면 상당히 그런 고통을 또 시간도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만약에 여유를 네. 좀 가져오셨다면. 네. 근데 바로 그렇지 그겁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다른 거죠. 네, 네. 그게 다른 건데 나는 그랬으니까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어떤 기존의 삶을 딱 스톱하고 네. 새로운 이런 생활로 사실 누가 뭐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죠. 뭐 왜 그 나이 먹고 고통을 스스로 자초할 일은 없죠, 별로. 그럴 리가 없죠. 예, 예. 예. 그럴 왜 안 가도 될 길을 왜 예, 그렇게. 예. 그럴 경우에는 역시 다른 방식으로 예, 예. 삶을 이렇게 꽉꽉 채워 넣을 뭔가가 필요하죠. 아, 예. 그게 이제 김 사장님이 네, 이제 네, 안고 네. 있는 문제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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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살지? 예, 맞습니다.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풀어낼 문제는 사실 그 문제죠. 예. 예, 살아왔던 그런 문제를 어떻게 내가 극복할까, 뭐 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저는 큽니다. 우리 김 사장님처럼 그렇게 건축 관련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해오시고 리모델링 이런 거 전문가잖아요. 네, 네, 서울에서 사업 시작하셨으니까 네. 시골에서 이제 또 하면 됩니다. 글쎄, 뭐 시골도 많은 아니, 일들을 지금. 이제 시골에서는 사업 규모를 확 줄여가지고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해야 네, 되죠. 네, 네. 뭐 골치 아프게 막 그렇게 너무 열심히 이제 안 하셔야죠. 예, 저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입니다. 안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부딪히면 또 하려고 덤벼들지. 그렇죠. 예, 근데, 안 해야 된다는 게 맞고, 저도 뭐 돈은 별로 없습니다. 애들 교육시키거나 돈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제 밥 먹고 살아온 거, 그래도 내 집이라 가지고 살고, 하여튼, 요런 주변 놀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 사실 저도 큰 돈을 가진 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내가 이제 당장 누구 줄 거 없고, 빚 주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뭐. 예. 그것도 집사람이 열심히 살아줘서, 예. 사실은 애들 멀리 보내서 학교 공부시켰는데도 집사람이 열심히 또 안에서 해줘가지고, 지금도 집사람도, 제가 약간 미안한 부분도 있죠. 제가 일하는 만큼 30몇 년 동안 똑같이 저 일을 똑같이 했으니까요. 주부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건재하면서 이렇게 페인트 대리 좀 비슷하게 하면서 그다음 전 나가서 공사를 하고 이럴 때 그 안에 몽땅 그 가게를 다 운영하면서 그것도 그걸 정리했을 때 제가 이제 만약에 어떤 샵을 가지고 할 때는 또 그 김밥 전문점 또 한 자리에 지금 한 8년. 그 일대에서 맛집이 사업이 된 잘 거죠. 되시나 보다. 맛집이 된 거죠. 그 일대에서 맛집입니다. 먹으러 한번 가야 되겠네. 예, 한 자리에서 18년 하는 건 쉽지 않죠. 그건 분명히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딴 데가 많이 이제 유사업 쪽 업체가 있었지만 다 문 닫고 예. 끝냈는데 그 유일하게 남는다. 그건 아무래도 뭔가 노하우가 있다는 분명히 얘기죠. 맛이 있으니까 아니겠죠. 맞습니다. 야, 그거는 맛없이 18년간 유지한다는 건 어림도 없는 얘기죠. 어림도 예. 없죠. 어림도 없죠. 예, 그래서 그런 도움을 저도 많이 참 집사람한테 많이 받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아마 본인이 또 성격도 있겠죠. 저도 약간의 저도 이렇게 일에 그런데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 그런데 사람도 약간의 뭐랄까 뭘 하면 막 아주 왜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경성 요즘 하면 이 진단을 해보고 안 나오면 신경성을 주로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네. 하면 거기가 신경성, 위험, 신경성 이러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 일에 대한 내가 또 치열하게 뭘 하면 야, 이거 한 5만큼 힘을 써도 한 10만큼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힘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본인이 그런데도 본인이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남한테는 요만큼 실수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음식 일을 하셨습니다만 음식도 어쨌든 내가 먹는 거 이상으로 깨끗해야 된다. 내가 먹는 거 이상으로 내 입에 보통 보면 음식 좋아하는 분이 그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내 먹을 거 하고 파는 거는 음식 따로 있다. 그런 시대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자기네 먹을 거는 따로 만들어 먹고 파는 건 따로 하는데 근데 정말 내 입에 넣을 거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참 저를 도와주고 해서 또 한쪽은 또 이래 열심히 해주고 저는 저들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뭔가를 그 원을 풀어주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집사람이 그렇게 원하니까 원을 풀어주자는 얘기보다는 나 역시도 이제는 좀 뭔가를 다른 그 삶에 대한 그러나
아직도 이 일을 버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 그래. 그래. 그거 괜찮겠다. 뭐, 어떤 지역에 오면 지역에 맞게 사실은 내 일을 또 약간 적당히 하면서, 예. 응? 적당히 하면서. 근데 김사장님은 그런 건축 리모델링업을 네. 그 전문으로 하셨기 때문에 네. 귀촌하시면 네. 그 굉장히 큰 시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시골에요. 네. 서울에서 뭐 물론 그건 뭐 좀 규모가 크게 하겠지만은 시골에는 이 사람들이 그 귀촌이나 귀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헌집을 사거나 빈집을 사거나 뭐 빌리거나 이렇게 해서 다 아니면 새로 그 뭐 땅을 사거나 하면 또 건축을 하겠죠. 한데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집을 손대야 되는 그런 수요를 가지고 있어요. 시골로 오시는 분들은 전국 곳곳에 이제 따지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뭐, 졸업에 전국을 다니시니까. 예. 네. 하고 그런 그 수요, 이거 뭐를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업자 선정하기 힘들고 뭐 이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되게 많이 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양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귀촌 귀농자 커뮤니티가 있어요. 아, 코미디가.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 한 80명인가 뭐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80세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이제 집을 사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변화를 꾀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리폼을 해야 된다든지, 예. 뭐, 하여튼 뭐, 예. 뭔가를 해내야 돼. 이렇게 기존 이런 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런 변화에 대한 수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옮겨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새로 내가 우선 농막은 지어놨지만 본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거나 플리시를 약간 그 예. 추가해야 된다든가. 예, 본 건축물이 또 있지만은 이제 그 여기 삶에 맞게 다시 꾸며야 된다든가 이런 수요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귀촌을 딱 하시면 우선 내 집을 예쁘게 좀 만들어 놓고 모델로. 예, 모델로 만들어 놓고 어. 이제 뭐 할 일 없으니까 슬슬 이제 그런 커뮤니티 같은데 그 이거를 알리고 또 여행도 하셔야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이 강원도로 왔다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저기 뭐 경남, 경북, 전라도 이런데 이렇게 그런 네. 이제 이 시골에 귀농, 귀촌 커뮤니티 이런 데다가 이 사업적으로 나를 알리고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어디든 여기 뭐 도움을 줄, 그렇죠. 거리가 멀다고 뭐 저- 못할 거 있습니까? 아유, 없어요. 지금은 예. 뭐. 일꾼들 저도- 보내면 되지. 저도 뭐 지방공사를 옛날에 많이 예.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놀게 삼아서 이렇게 조금 넓게 서울은 좁은 데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넓게 대신에 이게 넓은 대신에 이게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에는 조금 전문성이 있는 분이 좋은 조건으로 재미난 그런 어떤 그 작업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게 인정되면은 이런 거 요즘은 통신이 워낙 발달해 있어가지고 나를 빠르게 전국적으로 알리는 게 훨씬 쉽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아이고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그런 사업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굉장히 이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하니까 굉장히, 괜찮겠다. 지금 이 생각이 딱 드는데, 예. 사실 뭐, 저는 이렇게 검색을 해서 뭐, 인터넷 유튜브는 하긴 하지만, 제가 사실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할 만큼의 홈페이지는 전에 갖고 있으니까 그런 능력은 또 뭐랄까 우리 세대가 또 컴퓨터를 약간 거부하는 세대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를 배우지 않은 세대 아닙니까? 저들은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에 대해서 제가 별로 이 정보화는 조금 어두운 편이에요. 왜? 우리는 어떤 무엇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통신이나 정보라는 데 대해서는 약간 받아들이는 게 일반인들보다 좀 약간 둔감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게 만약에 활용을 운용할 수 있다라면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겠죠. 그걸 하시면 되겠네.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시면 되겠네요. 되게 유리하잖아요. 유리하죠. 내 집을 내가 딱 짓는 거를 집 하나 지을 동안에 유튜브 방송 한 20건은 나올 겁니다. 적어도. 방송 콘텐츠가. 저 여기 스마트폰 이거 하나 하고 이게 저
제가 가진 모든 장비거든요. 네. 찍은 다음에 약간 편집해서 그냥 올리는 거 뭐 잠깐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 집을 짓고 내 나름의 어떤 아주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그런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보여주면 이거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여준 다음에 내가 이거를 얼마에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필요하면 나를 한번 불러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은 저절로 전국에 발품 팔고 안 다녀도 나를 알리고 일을 얻을 수가 있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 와서 밑바닥부터 진짜 진짜 배기로 이게 맨손으로 와서 살아가는 방법을 다 터득했다는 거를 방송을 통해서 이미 다 맞습니다. 보여드렸거든요. 다 저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이미 이제 예. 다 예. 뭐 진정하다 예. 이렇게 예. 볼사마 딱 믿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보는 거죠. 김사님도, 믿고 보는 뭐 유튜브지 사실은. 김사님 또 그런 식으로 네, 네. 그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를 뭐 방송을 하시면은 100% 성공할 겁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 하루 정도만 이리저리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뭐 저는 그걸 공부를 해보려고 사실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라 전혀 뭐. 이제 심심한데 하셔야죠, 뭘. 되면 돼요. 그러고 잘 모르면 애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사모님이 하셔도 돼요. 영상 하는 거는. 사모님이 서울에서 그런 그 음식점 하시는 것보다 네. 이 영상 촬영해서 올리고 편집하고 하는 게 더 즐거울지도 몰라요. 이 촬영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감각이, 이제 미적 감각이 있으면 더 좋고. 구도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예. 별 건 아닌데. 김 사님도 여기 그 메시지 쓰신 거 보니까 문장력도 좋으시고, 예?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하여튼 쉬운 일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 뒤부터는 이제 혼자서 좀 조사해보면 알잖아요. 가르쳐 주는 그 영상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시고, 지금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은 이런 어떤 리모델링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부동산 보여주고 하는 저 유튜브였는데 네. 경매로 이제 나온 좋은 이제 저렴한 땅을 산 다음에 그 집을 고치거나 그러니까 리모델링 아니면 뭐 다시 짓거나 이거 해서 그 영상을 보여주고 그 집을 팔아요. 이 서비스를 파는 게 아니고 그 집을 팔아버려요. 물건을 받아가지고 예. 손봐서 예. 팔고. 그것도 재밌잖아요. 예. 그거는 이익을 남기기에 되게 쉬운 사업이잖아요. 그게 뭐 예. 저는 그런 것들도 조금 제가 이제 해본 적은 있습니다. 이제 예. 서울 시내에서 제가 아는 그 친구가 그 동부 지원 앞에서 예. 그 옛날에 한때 경매가 왜 굉장히 붐을 일 때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 하는 그 직원들 그때 사실 그때 불법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공인중개사가 하지만 예. 그때는 그 불법으로 할 때죠. 예. 근데 그때 직원들 데리고 하는데 근데 경매 물건이라는 게 사실 특성이 물건을 받으면 무조건 한 2년은 골았죠. 한 2년 예. 골지 않습니까? 왜 그냥 내버려 놓잖아요. 예. 방치하다시피 예. 하고. 그럼 손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 친구는 받으면 저는 가서 제가 이제 하는 일이 그렇지. 제가 가서 손 봐서 이 친구는 또 처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꽤 오래된 얘기죠. 그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이 시장이 경매가 제도권에 딱 들어오자 말자 뭐 그건 다 정리돼 버리잖아요. 불법으로 한 사람들은 예.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 예. 그렇게 무조건 이제 사실 경매 물건 받으면 집이 있는 물건 이런 것들은 분명히 예. 손을 봐야 됩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그 물건을 사서 직접 손 봐서 그걸 이제 직접 손 보고 하는 이 과정들을 다 영상을 만들어서 방송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 흥미로우니까 보잖아요. 이 사람 또 새로 이제 집 사서 고치네. 어떻게 고치나 계속 봅니다. 계속 보면은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네. 수익이 나옵니다. 영상을 그냥 보기만 해도 집 고치는 거를 보여주고 있기만 해도 여기서 수익이 나와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이 집을 이제 예쁘게 고쳐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계속 영상을 만들어 보이면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다 지었습니다. 요거 뭐 제가 직접 했으니까 좀 싸게 팔겠습니다. 혹시 뭐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팔아요.
잘 팔립니다. 그러면 팔리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네. 하는 게 문제잖아 항상. 이게 그렇게 해서 수십만 명이 이미 봤기 때문에 제가 팔 테니까 사실 사는 사람도 좋죠. 그 과정을 다 봤고 믿을 수 있잖아요. 신뢰감이 가죠. 예. 영상이 그러고, 다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게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저렴하게 주니까 저렴하게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렴하게 자기가 받았으니까 경매로 받았으니까. 싸게 샀고 내가 직접 이거를 직접 했고 하니까. 했으니까 비용도 좀. 예. 그러면 경쟁력이 있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팔립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집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원래 그 하다가 한 게 아니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되겠구나 해서 괜찮겠다. 그렇게 하는 건데 잘 돼요. 제가 수익이 얼마나 오는지 뭐 조사해 보진 않았는데 됩니다. 되고 김 사장님은 꼭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력을 그냥 구경시켜 드린 다음에 혹시 그런 손대야 되는 그런 그 집이 있다면은 내가 해줄 수 있습니다. 예, 하면서 뭐. 또 그 작업을 맡아서 하게 되면 그걸 또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컨텐츠 걱정 안 하잖아요. 네. 계속 이 영상을 만들. 뭐 집집마다에 뭐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영상이 다르기 항상 때문에 예. 다 다르죠. 다 다르고 다 똑같은 것만 찍는 게. 항상 그건 구경거리가 됩니다. 항상 사람들이 봐요. 처음에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보겠지만 시간이 필요한데 뭐 당장에 무슨 떼돈 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재미로 그 영상을 찍어서 또 방송 또 한다 하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 더 일이 흥미롭고 즐거울 테니까 하시면 될 겁니다. 저도 한번 꼭 먹고 안 먹고 근데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은 사실은 전혀 이제 생각을 내가 유튜브를 해와야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죠. 뭐 그런 예. 몰라서 그렇지 실제 하면 별거 아니니까 해보십시오. 제 이야기 듣고 지금 유튜브계에 뛰어든 사람들이 제가 생각에 한 1000명은 될 것 같아요. 많아요. 이게 부동산 경매 같은 것도 그 어찌 보면 제가 아주 좀 선구적으로 최초로 한 건 아니지만은 저기에 제가 이렇게 찾아봤을 때 부동산 경매 물건을 올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몇 명 없었어요. 그러고 내용도 되게 부실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내가 이건 뭐 사람들이 이런 그 귀촌하려면 싼 부동산 필요하다고 많이 그러니까 내가 경매 물건 보여줄까 해서 막 보여주니까 막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뛰어들어서 막 방송을 내가 또 그 경매 물건은 누가 뭐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방송하면 되는 건데 하면 된다고 많이 좀 이제 얘기를 좀 했더니만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거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면 막상 해보면 됩니다. 별거 아니니까. 근데 김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하면은 실제 비즈니스와 연결하면 되게 좋은 방법이니까.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 영상으로 방송하는 게 최고입니다. 김사님 하시는 사업은. 그 눈으로 직접 보고 이 사람 실력이 뭔가 어떤 작품이 나오는 거 딱 보면 알잖아요. 좀 부탁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겠다. 그 작품을 만들면은 그걸 잘 보여주면 대번에 될 거예요. 제가 하도 오만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쪼라님 연결을 딱 지우는 거는 굉장히 아주 선수 같아. 예. 뭔가 하여튼 이 컨텐츠와 컨텐츠끼리 뭐 딱 결합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약간 이제 좀 뭐랄까 고지식화 되는 이유는 한쪽만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죠. 사실은 이 밖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하는, 사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또 뭐 저들 세대가 좀 그러기도 하겠지만 이 밖을 잘 안 보려고, 저도 약간 성향이 그래요. 안 보려고 그러는 거죠. 조금만 딱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내 일을 어떻게 보면 제가 오랫동안 내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 일에 대한 그 고통도 있지만 즐거움도 있어요. 일에 대한 게 사실은 뭐 일을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내가 지금 60대 중반에 지금 하는 힘이 마음은 40대인데 몸은 60대 중반이잖아요. 사실은 그 힘으로 힘쓰면 뭔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40대 마음으로 힘쓰면 힘들잖아요. 예. 네, 근데 힘든데 사실 그래서 뭔가를 힘을 좀 덜 들이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간절하죠. 그런데 이 변화를 스스로 이렇게 추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 아까 참 이렇게 유튜브를 해서 정말 정보화 시대에 정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본다라는 거는 뭐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 저는 별로 지금 이제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그렇다. 내가 좀 괜찮게 하는데 사실은 그걸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별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시야가 좁아진 거죠. 사실. 이제는 됩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됩니다. 그 제가 허튼 소리 아니고 네. 하루만 수고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충분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네. 영상이 대단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모님 건강을 생각하시면 빨리 좋은 데 가셔서 흥겨운 또 새로운 삶을 또 해보셔야죠. 예, 뭐 그건 제가 생각을 참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쭈삣쭈삣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내가 지금 그 옆에 더덕더덕 붙어 있는 그것들에 대한 그리움이랄까? 그 그리움을 내가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실은 내 잘못이죠. 고통도 때로는 그리움이긴 하잖아요. 예. 하여튼 조만간에 빨리 좀 이제 말씀을 충분히 혹시 뭐 이렇게 여기 오시면서 네. 저한테 뭐 좀 꼭 물어봐야지라고 생각했거나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그런 생각 따로 하신 게 뭐 예, 그리고 뭐 있습니까? 경매 부분에 대해서도 예. 제가 이제 경매는 뭐 옛날에 아까 도와주긴 도와줬다고 그러지만 경매는 제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경매를 굉장히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예. 이렇게 참 아주 쉽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뭐 권리 분석 이런 게 사실 쉽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그 숨어있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전에 그 친구 얘기는. 그래서 만약에 뭐 구입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경매를 통해서 만약에 구입을 해서 예. 그게 하나의 그 근거가 된다면 예.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좋죠. 아무래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뭐 경매를 통해서 만약에 그런 어떤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그곳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또한 내가 한번 저는 한번 부탁을 해봐도 사실은 우리는 뭐 그 정보를 어떻게 찾는 것도 잘 지금 모르고 그걸 뭐 잘 어디 그 분석에 관련된 것도 지금 뭐 다 내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그걸 한번 추천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경매 물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이거 좋으니까 해보십시오. 이런 거는 제가 못 해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할 수 있지만은 제가 그런 거를 하자고 들면 이제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건을 좀 찾아달라.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으려면 그걸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수익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예. 아니 누가 경매 물건이 하나 필요한데 이런 지역에 하나 찾아주십시오 하면 내가 뒤져야 되잖아요. 그거 책임 있게 그 사람에게 그거를 말해주려면 내가 생각하지 않던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일은 원래 내가 안 한다는 것도 원칙이지만은 만일 일을 해줘야 된다면은 비용을 받고 말하자면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해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 안 해줍니다. 그거는 안 해주는데 그냥 제가 영상에서 경매를 갖다가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거를 보고 그 범위 안에서 해도 충분히 누구라도 아무리 이
이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말을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 영상에 그 경매 그 받는 방법 구체적으로 인터넷 페이지 펴놓고 하는 방법까지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 지식이 없어도 돼요. 저는 뭐 그 페이지는 좀 못 본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네.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그걸 하고, 자, 이 땅이 좋은 땅이나, 이런 거는 직접 가서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사람마다, 아, 나는 지금 여기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이, 뭐, 이런 산골짜기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사람마다 안목이 다르고, 또, 이런 거는 취향도 다르기 때문에 직접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글쎄요. 김사님한테는 경매로 물건을 사느냐 여부는 그렇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 차이를 가지고 뭐 하고 안 하고 차이는 아니죠. 사실. 별거 아닙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경매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려면은 자 확실하게 시세보다 싸야 된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런저런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나는 강원도 쪽으로 꼭 가고 싶다. 계속 이제 이렇게 좁혀서. 범위가 좁혀서 가다 보면은 그 지역에 딱 원하는 경매 물건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없어요. 그냥 가격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야 되겠다 하면 그 가격에 맞춰서 찾는다면 전국에서 또 나오니까 어디엔가 있죠. 근데 거기 내가 가기 싫잖아요. 네. 그래서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물건을 어느 정도에 맞추려면 그 결국은 네. 그런 물건은 되게 제한되기 때문에 음. 원하는 물건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라면요, 귀촌을 할 때 형편이 된다면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원하는 물건을 딱 집은 다음에 이게 얼마냐고 물어보고 거기에 그 돈에 맞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이걸 살 수 있도록 작업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최선입니다. 사실 이제 60대에 대해서 지금 은퇴를 하고 다른 새로운 삶의 구조를 생각하는데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저는 없고 내가 가진 거 몽땅 다 털어넣어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김사님이 가지고 있는 거 몽땅 다 털어놓으면 한 10군데 정도 귀촌해도 될 거예요. 제 생각에 그건 그냥 짐작인데 뭐 물론 빚더미에 앉아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쉬운데 그래도 좀 뭐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없을까 자꾸 생각하셔서 그런 건데 그렇죠.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여건이 된다면 그걸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 훨씬 낫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뭐 돈이 필요하면 열심히 거기 가서 또 재미나게 사업해서 또 뭐 벌면 되지.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냥 이건 저처럼 좀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막 이래저래 말씀드린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제 참 이제 문제는 그 결정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뭐 예를 들어 지금 그렇죠. 일상을 참 세우고 그다음 새로운 일상으로 선택을 하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네요, 그죠? 뭐 좀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좀 세대가 다르고 그러면은 그런 얘기 좀 하기 그렇던데 우리 김사님이 우리 같은 세대고 하니까 네. 참 그냥 인생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예. 뭐 무슨 귀촌의 뭐 기술적인 이런 문제는 이런 얘기 다 했고 예. 그죠? 뭐 참 자제분들이 남매입니다. 남매예요. 아이고 좋네요. 예, 남매고 큰애가 딸이고 작은애가 아들이고 그뭐큰 애들은 그래서 저는 나가서 공부해서 큰애는 지금
작년 코로나 직전에 코로나 그러니까 3년 전에 재작년 1월 달부터 코로나가 왔죠. 그 전에 12월 1일 날 결혼을 했어요. 코로나 직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은 삼성증권에 있고 다른 저 며느리는 한전. 예, 그래서 뭐 저들은 그냥 그래야 잘 먹고 살아요. 딸은 또 뭐 약간 지금 이제 프리랜서처럼 일하고 그냥 누나는 지금 뭐 영어는 자유로우니까 지금 그냥 동생을 먼저 결혼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저들을 사는 데는 그저 뭐 밥 먹고 사는데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그는 우리가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뭐 아이들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는 이런 거는 없어요. 네, 없어서 상황은 되게 편하시네요. 그죠? 네, 뭐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형제들도 저들 형제는 7남매. 아유, 야. 예, 7남매인데 아버지가 17년생이면 굉장히 연세가 많잖아요. 예. 예? 그렇네요. 제가 막내인데 우리 어머니 40이 넘었어가 났으니까. 예. 그래. 아버지는 뭐 옛날에 그 영남 사람들 아닙니까? 영남 풍속 영남 사람들이 얼마나 고지식하고 저도 좀 많이 고지식한 편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요즘 와서 고지식이 조금 많이 세련돼서 그렇지. 그것도 고지식이 바뀐 건 없고 약간 세련됐을 뿐이지. 굉장히 고지식한 편입니다. 그 부모한테 배운 게 그건데 조금 집사람이 좀 고시간 놈하고 살기 좀 힘들잖아요. 반성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반성할 게 많죠 사실은. 근데 지금도 뭐 앞에서 난 고시가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이거 뭔 소리 하고 있어. 나 할 만큼 했는데. 그게 고지식함입니다. 다 할 만큼 하죠. 근데 유연하지 못하고 탄력이 별로 없다는 거, 인정을 해요. 인정하면서도 때로는 뭐 이거 내가 너무 경직된 게 아닌가 하는 참 이런 데 대해서 유연성도 별로 없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말도 빨리 안 하고 그래서 이미 우리 큰 백씨는 고인이 되셨고 우리 딸이 둘이고 아들이 5명인데 제일 밑에서 7 중에 위에가 딸 위에서 2번째가 딸. 근데 우리 큰누님은 계시고 이제 백씨가 돌아가시고 저 위에 바로 누님도 돌아가셨어요. 좀 젊은 편인데. 지금 이제 뭐 다른 형제분들은 제가 막내니까 7남매 막내니까 형들은 울진 사시죠. 울진 사시고 큰 누는 뭐 매형이 구 출신이니까 지금 뭐 매형도 연세가 지금 84인가 뭐 3인가 그러실 거예요. 매형 누나도 한 80 됐어요. 한 80 좀 됐어요. 어느 또 보니까 내가 막내 소리 듣고 하다 야 막내야 뭐 이러는 게 내가 60대 중반에 아니 근데 언제까지가 되니까 난 그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좋으시네요. 형제분 또 많고 뭐 참 좋네요. 졸업하님은 뭐 형제분이 많으세요? 네, 저는 이제 형님 한 분 계시고 여동생 하나 있고 저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부모님은 다 이제 돌아가셨고. 돌아가셨죠. 이제 뭐 그렇죠. 막내라 해도 이제 뭐 60대 중반이니까 뭐 막내가 참 무색한데. 참. 이제 언간 내 모습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자면서 이 살아보면서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왜 좀 저렇게 고지셔하고 답답하시지 그런데 그게 내 모습이에요. 네? 그게 이제 아버지 모습이 내 모습. 내가 그 모습을 닮았다고. 아이 뭐 오늘 네. 재미난 말씀 예.
오늘 하여튼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유, 도움이 됐다면 네, 다행입니다. 많이 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오늘 결정하는데 크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조만간에 어떤 그 좀 결정을 해서 아까 그 컨텐츠 말씀도 그것도 한번 제가 나름대로 혹시 제가 이제 나 모르는 부분 있으면 전화로 아유, 예, 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건강하시고 제가 서울 가면 김밥 네. 먹으러 한번 가겠습니다. 네 하시고 사모님한테. 저한테 뭐 그때 한번 오시면 아니 꼭 제가 한번, 가기 전에 그만두시는 게 좋겠지만은 한번 서울 나오시면 자주 나오시긴 합니다. 서울은 거의 안 갑니다. 뭐 한 그렇죠.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예.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가고 서울 뭐 하러 자주 가겠습니까? 그래, 서울 가면 막 한시발피 도망쳐 나오려고 뭐 지겹게 살아오시던데 여기 뭐 가고 싶지 별로 아니, 여기 있으면 아마 안 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 만약에 오시게 된다면 한번 꼭 한번 또 근처 오시면 연락 주시고 뭐 놀러 오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식사라도 뭐 한 번씩 할 수 있고. 대화가 즐거우신 건가요? 예. 오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작가님 지난번에 저는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건 뭐냐면 난 원래 침울한 사람이야. 그래서 참 근데 그거는 그 성향을 바로 너무나 직관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야 그래 나는 과연 우리 집사람이 그런 성격이 있는데 난 맞춰줘 봤는가? 가만히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예. 두 분이 좀 성향이 다르신데 참 너무 좀 좋다 생각을 하여튼 오늘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